지금부터 증시가 오르건 빠지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조급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말씀드렸듯 한미반도체가 36%고 네이버가 15%고 물론 증시가 빠지면서 종목들이 빠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 일부 비중 분명하게 현금화 시켜 두었고 조정 속에서 지금 한 종목도 또 들어가 있어요. 수익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최근에 들어간 또 지금 9% 수익권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지금 시장이 오른다고 해서 막 조급하게 막 추격 매수를 하고 뭘 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조정 속에서 기회를 확실하게 좀 노리는 게 낫지, 분명한 노력을 들여서 확보하고 있는 현금인데 그걸 단순하게 시장이 좀 오른다고 추격 매수하고 우리의 관점을 이탈시키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충분히 포트 잘 꾸려져 있고 계속해서 충분히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10월 15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에 대해 알아봐야 할 텐데, 전일 미국 증시를 알아보려면은 그 전날에 국내 증시의 하락 요인을 먼저 좀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어제 오후에 미국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한화그룹의 미국 조선 자회사들의 제재 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어요. 근데 이제 이 언급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중국에 화해 제스처를 보낸 후에 나온 조치라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 중국과 예상대로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다음에 나온 조치라는 점임에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전쟁 우려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국 장 마감 직전에 중국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대두를 사지 않는 것은 미국 농가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경제적인 적대 행위다 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은 중국의 발언을 약간 인용하는 듯한 SNS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래서 더불어서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식용유나 기타 교역 품목에 대해서 관련된 중국과의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우리 미국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품목들이다. 이런 내용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증시 나스닥을 분봉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은 미증시가 쭉 이렇게 상승해서 상승 전환하려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금 트럼프의 발언을 기점으로 쭉 밀리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하락 출발한 후에 반등을 시도했던 이유라면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꽤나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이 들어요. 이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의 연설을 한번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셧다운 후에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지 않다 보니까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시선이 기존만큼 막 쏠리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와중에 파월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더욱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기도 있습니다. 그러한 파월 의장은 뭐라고 말을 했냐? 사실 향후 금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봤자 뭐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다, 우리도 알고 있고 보고 있다, 이렇게 언급한 수준 정도. 그리고 셧다운에 대해서는 셧다운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도 이제 통화 정책의 길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이 어려워질 것 같다 라고 언급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을 더 호기롭게 받아들인 이유라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개월 내로 양적 긴축이 종료될 수 있음을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겠다, 파월이 비둘기 파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거를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많은 분들이 양적 완화라는 거는 코로나 당시 내용들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적 완화라는 거는 이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에 있는 국채나 뭐 MBS와 같은 것들을 대량 매입하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조를 조금만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서 국채와 MBS 같은 자산을 삽니다. 그럼 사는 대가로 은행들한테 달러를 주겠죠. 그럼 그 시중은행에 있는 달러는 또 이제 대중들한테 풀릴 거고, 이 구조로 유동성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양적 완화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구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양적 긴축은 그럼 그 반대예요. 연준이 보유 중인 자산을 매각하거나 혹은 국채가 만기에 도래했음에도 다시 투자하지 않으면서 시중은행에 있는 돈을 다시 가져오는 거를 양적 긴축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는 양적 긴축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는데 이 양적 긴축이 수개월 내로 종료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유동성이 더욱 공급되겠구나, 이 기대가 시장에는 반영이 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한 채로 파월의 발언을 제가 다시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은행 시스템 내에 준비금이 충분한 수준 이상에 도달하면은 대차대조표 축소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시점이 앞으로 수개월 내에, 즉 몇 달 내에 올 수 있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풀어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은, 첫 번째, 아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양적 긴축. 지금 연준은 기존에 뿌려두었던 유동성을 양적 긴축을 통해 회수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두 번째, 준비금이라는 게 충분해지면, 즉 시중 은행들이 고객 인출이나 대출을 하기 위해서 지급 준비하기 위한 그 여력이 충분해진다고 하면은, 세 번째, 우리가 돈을 회수하고 있는 과정을 중단하겠다. 코로나 이후로 유동성이 너무 많이 뿌려진 것 같아서 점점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었다면은, 금리 인하한 이후에 지금은 유동성 위기를 우려한다는 뜻이고, 시중 은행들한테서 돈 받을 짓들을 안 하겠다는 뜻이라는 거죠. 아마 이제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보는 데 있어서는 영래포장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영래포장고가 최근에 계속해서 많이 떨어지고 바닥을 찍는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관련된 위기를 감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드리는데,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돈을 걷어들이고 있는 포지션을 멈춘다, 즉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금리 인하와 함께 비둘기파적인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다 보니까 기대가 늘어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기사에서 많이 언급이 된 내용들이긴 한데, 이 구조를 확실하게 알아야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자세히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돌려서라도 다시 한번 잘 이해를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이번 주에 ASML이랑 TSMC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사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차익 실현 매도를 한 모습이었잖아요. 그게 어떤 내용들이 되었건 간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대표적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함께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반도체는 아마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반도체 장세가 계속 유지가 될 거야, 아니야, 이제 고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절대. 애초에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로 접근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반도체 안에서 어떤 쪽에 수급이 몰릴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어디로 이동할 것 같은지, 주요 총수들의 발언은 어디로 집결되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그 다음 먹거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특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어제 오후 들어서 증시가 좀 급작스럽게 밀렸다 보니까 뭐 트럼프를 탓하고 시진핑을 탓하고 막 탄식을 내뱉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차익 실현 물량만으로 3%건 5%건 빠져도 이상하지 않았던 상승 강도였어요. 그래서 저희도 분할 매도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 엄청난 흔들림이 나올 수 있음을 감안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을 내가 샀으니까 무조건 올라야 하고 떨어지니 남 탓을 하고, 이 구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애초에 증시는 우리의 편이 아닌데, 그쵸? 자, 그래가지고 항상 우리 회원분들께는 강조를 드리는 게 뭐예요? 단순히 오를까 떨어질까가 아니라 오를 때 어떻게 대응할 거고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략이 명확해야 한다고. 전략이 아무리 명확해도 이행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 그것조차 없이 그냥 하염없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니까 주식이 안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분명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저희의 전략은 뭐냐? 어렵지 않아요. 저희 전략에 변화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전량 홀딩하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는 지금 이 정도의 변동성이 나올 걸 예상하지 않고 있었나요? 이 이상의 변동성이 나올 걸 예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생각보단 적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매일같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그냥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잠깐의 시간인 거예요. 더불어서 손절할 종목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손절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저도 어제 약간 좀 놀란 부분이 있긴 한데, 뭐냐면 증시 대비해서 저희 종목들이 너무 안 빠지더라고요, 생각보다. 오히려 오른 종목도 있고 굉장히 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쫄 이유가 전혀 없다, 피 볼 것도 없고, 오히려 저희의 스타일이 뭐예요? 항상 조정 속에서 매수하는 포지션이잖아요, 저희는. 그런 저희 입장에서는 땡큐고 기회입니다. 전혀 어렵고 무섭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물론 뭐 단기적인 저점을 맞춘다는 거는 어렵겠죠. 저는 단기적인 저점을 맞추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인데, 더불어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놀아나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는데, 그러한 트럼프가 오늘 뭐라고 할지 내일 뭐라고 할지
당연히 그에 대한 변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들을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니라 이 불확실성들을, 이 변수를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결국 정치적인 변수를 가진 하락은 항상 기회로서 접근했으면 결과가 좋았으니까. 이건 시장의 데이터가 아니라 저희의 데이터가 그래요. 뭐 2월 달이 되었건 4월 달이 되었건 중국과 미국 간의 이슈를 가지고 시장이 급락이 나올 때 저희 물론 단기 종목 손절도 했지만 그때부터 매집을 하건 매수를 하건 분명히 그 현금들을 알차게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는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10월 15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지금 한 36% 수익권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가는 종목을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근 1년 3개월 동안 만들었던 고점에 대해서 거진 역사적인 거래대금을 기록하면서 이제 돌파를 해주고 있는 시점이라서 분명하게 기존 대비 시장에서 한미반도체의 모멘텀을 인정하는 기류는 확실하게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거다. 그 다음 저항대는 여기다. 저는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목표가를 잡고 다음 저항대를 볼 때 우리가 봐야 되는 요소긴 하겠지만 중장기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크게 신경을 안 써요. 돌파를 못 해주면 다음에 하겠지, 그냥 이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라서 저는. 무튼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거진 역사적인 거래대금 수준이 들어오면서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를 해주고 있는 상황은 맞다, 이 정도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VIP 회원분들은 지금부터 증시가 오르건 빠지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조급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가 36%고 네이버가 15%고 물론 증시가 빠지면서 종목들이 빠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 일부 비중 분명하게 현금화 시켜 두었고 조정 속에서 지금 한 종목도 또 들어가 있어요. 수익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최근에 들어간 또 지금 9% 수익권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지금 시장이 오른다고 해서 막 조급하게 막 추격 매수를 하고 뭘 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조정 속에서 기회를 확실하게 좀 노리는 게 낫지, 분명한 노력을 들여서 확보하고 있는 현금인데 그걸 단순하게 시장이 좀 오른다고 추격 매수하고 우리의 관점을 이탈시키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충분히 포트 잘 꾸려져 있고 계속해서 충분히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니까 제가 원래 댓글 같은 거 막 엄청 신경을 쓰진 않는데 우리한테 저희 VIP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나 많은 시청자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서 이거 제가 캡처해 왔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읽으면서 좀 답변을 지금 드릴게요. 삼성전자 사라고 했냐, 거기에 달린 댓글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사라고 했냐고, 사서 장투했냐고, 제가 이거 하나하나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래서 사라고 했어? 사서 장투했냐? 라고 했을 때는 그래, 이분의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저희는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함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관련주로 꼽히는 YC, 뭐 KC텍, GST, PSK 등등 너무나 성공적으로 매수해서 너무나 성공적으로 비중을 키워서 너무나 성공적으로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미반도체가 몇 프로야? 38% 수익권에 있네요. 자, 좋은 게 다가 아니잖아. 진짜 사서 들고 가라고 상승 시기에 맞춰 매수 잡아줬어? 이것도 답변이 같이 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최근 고점 찍을 때 끝까지 들고 가라고 수익률 극대화 해줬어? 이것도 똑같이 답변이 될 것 같네요. 우리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미반도체 어마무시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끝까지 가져가겠다고 한 네이버도 15% 수익률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조정은 없다. 엊그제 나스닥 급락했을 때 기회다. 우리 시장 빠지면 바로 공략하라고 해줬어? 저희는 어제 종목을 하나 들어갔죠, 곧바로. 딱 저희의 메인 포인트들만 잘 짚고 계신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한번 VIP 회원분들이랑도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닐 거리라고 하시는데 아마 이분은 저희 VIP 회원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우리 VIP 회원분들만 해도 지금 3,000명이 넘으세요. 그 3,000분들이 넘는 분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매일같이 보고 계시는데 아마 VIP 회원분이라면 이런 말을 절대 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선가 시기 질투를 하는 거든 검증을 하는 거든 뭔진 모르겠지만 한번 잘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